안녕하세요. 지난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영상 제작 기초를 이제 오늘 배울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못 본 분들도 계셔서 지난주에는 영상에 관련된 기초를 알려드렸고 이번에는 기초를 바탕으로 이제 영상 편집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렵지 않게 일단 동영상을 편집한다기보다는 사진을 이용해서 사진들을 여러 장 이어 붙여서 편집해 보는 걸로 수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신 강의안 참고하셔 가지고 여기 옆에 보면 여백을 제가 좀 많이 놔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필요하신 내용들은 필기하시면서 적으시면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들 휴대폰에 이 앱을 설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휴대폰에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구글 플레이 맞으실 거예요. 지금 다들 보통 갤럭시 쓰고 계실 텐데 거기에 보시면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거든요. 네,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 가지고 글로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글로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요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돼 있는 어플이 있을 겁니다. 한글로 블로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생긴 앱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안 돼 있으신 분들이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설치 도와드릴게요. 다들 설치를 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편집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거를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잠시만요. 네. 네, 글로. 다들 다운 받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받으셨죠? 네, 다 설치를 하셨네요. 글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편집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른 어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들 회사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영상을 뽑았을 때. 근데 블로는 무료 버전인데도 이런 거가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블로라는 앱을 추천을 드립니다. 설치를 하고 이제 다운을 받으시고 나면 앞에처럼 이제 제일 첫 번째 화면이 요렇게 뜰 겁니다. 다들 요 화면이 뜨셨나요? 제일 첫 번째 화면으로. 자, 그러면 여기 맨 밑에 있는 프로젝트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눌러 보시면 자기 이제 갤러리, 휴대폰에 있는 갤러리가 요렇게 뜰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금 비디오 버전으로 선택을 해 놨는데 처음엔 전체로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은 사진으로 할 거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진 요걸 한번 눌러 볼게요. 동영상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진. 여기를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찍어 놓은 사진들이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맞나요? 모르겠어요. 요거는 아닌데? 틱톡 아니고 여기 바깥에서 보시면 여기 블로 있거든요. 얘를 들어가시면 블로로 들어가셔서 새 프로젝트 네, 강의 안에 있는 거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자기가 사용을 할 사진을 요렇게 터치를 해보시면 요렇게 1개, 2개, 3개, 4개를 만약에 뜨신다. 4개를 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내가 선택한 사진들이 이렇게 4장 뜰 겁니다. 요 밑에 부분에. 보이시나요? 그리고 나면 여기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얘가 활성화가 돼서 빨간색으로 뜰 거예요. 그쵸? 여기 밑에 있는 부분에. 내가 선택한 사진들이 여기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 생깁니다. 따라오셨나요? 여기 선택을 하시고 사진을 선택을 하세요. 네, 그렇죠. 여러 장 선택하신 다음에 빨간색 동그라미 한번 눌러볼게요. 네? 요렇게 만약에 선택하면 밑에 뜨거든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뜨면 여기 동그라미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경고가 나오네. 네, 거기 다시 보지 않기 누르시면 돼요. 네. 선택을 하셨나요? 네, 경고 뜨면 다시 묻지 않기. 자, 거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자, 강의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요렇게 유튜브용 설정이라고 돼 있는 창이 뜰 거예요. 빨간색 동그라미를 누르신 다음에 넘어가 보면 요렇게 설정이라는 창이 뜨는데 내가 어떤 비율로 편집을 할 건지를 선택하는 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앞에 보면 1:1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은 게 어떤 사이즈 간에 정사각형으로 내가 편집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1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유튜브 보는 사이즈가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16: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유튜브용 사이즈라고 제가 체크를 해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중에서 16:9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건들지 마시고 그냥 프로젝트 생성하기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용 사이즈 화면 비율 선택해 주신 다음에 프로젝트 생성하기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지금 속도 빠르지 않죠?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을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변경될 겁니다. 저는 강아지용 영상으로 캡처를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뜰 거예요. 다들 이렇게 비슷하게 화면이 뜨셨나요? 그러면 자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 기준 선이 있을 겁니다. 휴대폰에 보시면 빨간색 선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디오, 스티커, 글자, PIP, 필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요 5가지를 다 배울 건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 먼저 알려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화면이 재생되는 화면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작은 것들은 클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집을 하실 때는 여기 있는 화면은 건들지 마시고 무조건 여기 밑에 있는 얘를 선택을 하셔서 우리가 만져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면을 만지시게 되시면 내가 사진 여기 있다가도 내가 밀게 되면 얘가 옆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화면이 잘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만지지 마시고 무조건 밑으로 그 빨간 선이 있는 기준으로 편집을 진행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화면 말고 밑에 있는 작은 화면 얘를 선택을 한번 해 보실게요. 얘를 밑에 있는 작은 화면을 터치를 한번 하시면 요런 식으로 흰색 테두리가 생길 겁니다. 밑에 있는 사진을 한번 터치를 해 볼게요. 터치하셨나요? 요런 거 말고 지금 여기 있는 거 얘를 터치를 요렇게 한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 터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화면이 뜰 거예요. 네, 작은 화면을 터치. 네. 지금 딴 거 말고 얘를 지금 뭐 다른 화면이 뜨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점을 누르셔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얘가 지금 딴 게 뜬 게 여기 점이 눌려서 그래요. 얘가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화면 얘를 눌러야지 흰색 테두리가 생깁니다. 네, 다들 따라오셨네요. 지금 이렇게 비슷한 밑에 있는 거 요런 식으로 안 뜨고 다른 것들이 뜨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옆에 있는 작은 점 같은 게 눌려서 그런 거예요. 얘 말고 요 클립을 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휴대폰에서 여기를 터치를 하시기에 얘가 너무 작게 돼 있으셔서 터치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여기 화면을 요렇게 늘리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쭉 늘리시면 얘가 되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편하게 누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들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되셨으면 인제 가장 기본적인 컷 편집을 할 수 있는 창이 인제 열리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 빨간 선을 기준으로 보면 밑에 보면 가위 표시로 해서 분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맞나요?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가위를 누를 수가 없게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를 수가 없어요. 제일 첫 번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를 게 없겠죠. 근데 얘를 이렇게 움직이셔야지 내가 이 빨간 기준선이 움직일 겁니다. 맞나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밑에 요렇게 선택이 되고 나서 자 같은 게 요런 식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저희는 여기 있는 자를 이동을 요렇게 한번 해 보시면 내가 선택했던 사진들이 요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들 따라오시고 계시죠? 그렇게 되면은 인제 사진이 여러 장 이어 붙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이 한 4 초씩 되어 있을 겁니다. 맞나요? 밑에 보시면 여기 시간 같은 게 적혀 있을 건데 거기에 4 초, 4 초, 4 초, 4초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진이 4초 동안 가만히 있다가 넘어가면 되게 천천히 넘어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위 표시를 쓰기 위해서 요걸 쪼끔씩 움직여 보면 여기 시간이 지나가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 보면 전체 초가 뭐 1 초면 1 초, 2 초, 3 초, 4초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거예요, 얘를 움직이면.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있는 초가 2 초가 되도록 맞춰 볼게요. 요 빨간색 선이 이동을 해 가지고 천천히 이동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숫자가 2가 되는 부분 000 2가 되는 부분에서 빨간 선을 멈춰 보시면 가위가 흰색으로 이제 뜰 거예요. 맞나요? 그럼 요 가위를 한번 눌러 볼게요. 가위를 누르시면 하나였던 클립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저희가 두 개가 지금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삭제할 클립이 이렇게 하얀색 테두리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왼쪽 밑에 있는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두 개에서 하나가 사라지셨죠? 그러면 그 사진을 지금 한 개를 2 초로 만들었는데 남아 있는 사진들을 다 2 초로 줄여 가지고 잘라서 삭제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봐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진이 다 여러 장 되어 있는데 다 2 초로 변경을 하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재생 표시를 한번 눌러 보시면 내가 영상을 잘라 놓은 게 2 초씩 해서 넘어가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 재생 한번 눌러 볼게요. 재생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기에 있는 빨간 선이 맨 앞에가 아니라서 그러실 거예요. 여기 있는 빨간 선을 제일 첫 번째 더 이상 앞에 당겨지지 않는 첫 번째까지 끌어오신 다음에 여기 재생 표시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내가 지금 2 초로 다 잘라 놓은 사진들이 재생이 될 겁니다. 2 초마다 한 장씩 넘어갈 거예요. 여기 그러면 원래 사진을 풀어보면 첫 번째 이게 디폴트가 4초로 재생되는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진이 4 초마다 한 개씩 넘어가면 너무 천천히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한번 줄여 본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여기를 자르기 쉽게 확대를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얘가 계속 길게 보이실 텐데 재생을 해 보면 얘 길이와 상관없이 2 초마다 여기서 화면이 넘어갈 겁니다. 고렇게 확인을 하셨죠? 사진을 고렇게 이동을 하는 게 이제 지금 컷 작업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인제 저희가 사진을 내가 원하는 길이 2 초로 다 맞춰 봤으니깐 그러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배경음악을 한번 넣어 볼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흰색 테두리 여기 클립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오디오라는 게 없어요. 맞나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뭔가를 하려면 여기 있는 완료를 꼭 눌러 주셔야 돼요. 다른 게 지금 뭐가 틀어져 있다 하시는 분들도 밑에 있는 완료 뭐 요런 거 누르시면 되거든요.
완료를 누르고 나시면 어떻게 뜨냐면 저희가 여기 기준이 뭐냐면 내가 여기 빨간 선을 기준으로 뭘 하겠다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빨간 선은 내가 음악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로 가서 넣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첫 번째 사진이 아니고 두 번째 사진부터 음악을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빨간 선을 두 번째 사진을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영상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한 다들 4장 정도 선택을 하셨으면 2초에서 6초밖에 안 되겠죠. 6초에 일단 맞게끔 그 음원을 넣어 볼 건데 여기에 있는 완료를 누르고 나시면 제일 첫 번째처럼 요런 화면이 뜰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음악을 넣어 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오디오를 선택을 한번 해 보실게요. 오디오를 터치를 한번 하시면 여기에 있는 배경음악, 그다음에 이게 효과음, 그리고 음성 녹음이라든지 요 순서가 바뀌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배경음악, 효과음, 음성 녹음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디오를 선택을 했으면 그다음에 배경음악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배경음악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강의한 요거 따라오시고 계시죠? 요 넘겨보시면 요렇게 화면이 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얘가 먼저 뜰 거예요. 음악에서 배경음악을 누르고 오디오에서 배경음악 누른 화면이 요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는 카테고리 이렇게 나눠 놓은 거거든요. 음악의 분위기들을. 그래서 내가 당연히 일상 같은 노래는 잔잔한 게 나올 수도 있고 신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밑에 퀴즈 동물 요런 거 들어가 보면 약간 통통 튀고 귀여운 음원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여러 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음악을 들어가 보셔야지 들어봐야지 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아는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아무 때나 선택을 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노래가 뜰 겁니다. 근데 당연히 저희가 무료 버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잠금으로 되어 있는 건 쓰면 안 되겠죠. 잠금으로 되어 있는 걸 쓰시면 나중에 저장을 할 때 유료 버전으로 결제를 하라는 창이 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물쇠가 없이 아무것도 없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노래를 쓰려면 제목을 보고 노래를 고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를 터치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얘가 다운이 돼서 파란 색깔로 뜰 겁니다. 여기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아, 여기에서? 네. 아, 선택해야 나오나? 그렇죠. 아무거나 이제 네. 이렇게 되네. 그러면 옆에 있는 다운 표시가 없어졌죠.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눌러보면 네. 원래는 내가 다운을 받아놓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근데 내가 선택한 게 한 번 눌렀다. 그럼 얘가 다운이 돼서 이거 사라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한 번 더 눌러야지 얘가 재생이 되겠죠. 다운이 됐으면 얘를 한 번 더 누르시면 민트색으로 뜰 겁니다. 그리고 음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하게 들어보시면서 내 사진과 잘 어울리겠다 하시는 음원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음악이 되게 많으니까 한 번씩 다 들어보시고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또 돌아가면서 봐 드릴게요. 혹시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괜찮으신가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여기에 있는 거를 써보는 이유가 뭐냐면 내 휴대폰에 음악이 지금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제공하는 음악을 써보는 거고 요거를 쓰시기 전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음원은 저작권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무료 음원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내가 음악을 넣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다운받은 것들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파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파일.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 내 휴대폰에 있는 음원들이 뜨는데 그런 사진들은 그냥 지인들한테 내가 만든 영상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운받은 파일들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저작권에 걸립니다. 위배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지인들한테 보여주는 용, 그냥 내가 소장하는 용으로만 쓰시고 유튜브에 올리실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런 무료 음원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선택을 하셨으면 내가 이 중에서 뭐 마음에 드는 걸 고르셨다. 이 음악이 괜찮다 하시면 밑에 부분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있을 거예요. 체크 표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캡처를 안 해놨는데 요런 식으로 파란 색깔인가 뜰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지그재그지그 이렇게 해가지고 음원에 그 표시가 뜨고 요런 화면이 뜨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한번 볼게요. 화면이 여기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 네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끝까지 다 차 있을 거예요. 사진 끝까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음원에 원래 길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해놓은 사진은 2초씩 해서 6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짧으니까 당연히 꽉 차 있겠죠.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사진을 한 40장, 50장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더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진의 길이나 동영상의 길이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앞에 있는 동그라미 지금 요거를 움직이셔도 이동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음원의 길이가 다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원래의 용도는 내가 이 음악을 앞으로 당기겠다, 뒤로 넣겠다. 요런 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내가 이만큼 늘리겠다인데 여기에 지금 사진이 끝까지 되어 있지만 얘를 줄여보시면 사진 앞에 2장까지만 내가 음악을 넣겠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줄이시면은 2초까지만 한 4초까지만 음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 음악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가서 재생을 해보시면 음악과 함께 이제 사진이 넘어갈 거예요. 다시 그럼 제일 첫 번째로 당기신 다음에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넣은 음악과 사진이 재생이 됩니다. 못 따라오신 분 계신가요? 노래가 뚝 끊기는 이유는 사진이 그까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그럼 이 앞부분 지금 음악 안 나오는 것도 그냥 계속 그러면 얘를 잘라주시면 돼요. 그냥 화면 뒤에 잘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아, 잠시만요. 얘를 한번 잘라주는 거예요. 그럼 없어졌죠, 노래가. 감사합니다. 음악이 앞부분이 없는데 재생이 안 된 음악이 사진 첫 번째부터 노래가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영상이 같이 잘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클립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같이 잘리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다 넣으셨으면 여기 있는 완료를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또 이제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맞나요? 근데 대신에 여기 지금 배경음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파란 색깔로 이렇게 뭐가 창이 한 개가 더 생기셨을 거예요. 그 차이가 생겼죠, 지금. 그 다음에 저희가 음악을 넣어 봤으니까 사진에다 이제 글자를 넣어 볼 거예요. 자막을 넣어 볼 건데, 그러면 이제 오디오라고 선택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옆에 있는 글자를 한번 눌러 볼게요. 됐나요? 글자를 누르고 나시면 요번에는 옆에가 이렇게 바뀌셨을 거예요. 글자, 라벨, 자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막을 넣는다고 해서 자막을 넣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글자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글자에서 글자를 한 번 더 선택을 해 주실게요. 그러면 자, 다음 화면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뜰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 다 이렇게 올려서 보시면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요건 한글로 바꾸시면 그냥 색감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디자인만 봐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자막들은 내가 다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들을 이렇게 많이 올려서 보시고 그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게 여기 있는 맘마미아 다. 그러면 얘를 한번 여기 터치를 하시면 요렇게 위에 화면 위에 요 캡션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천천히 따라오실게요. 네. 자, 여기 지금 자막이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선이 지금 제일 끝까지 가 있으신 분들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제일 첫 번째로 당기셔서 글자에서 글자를 한 번 더 누르시면 그렇죠. 글자.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올려서 선택을 해보시면 돼요.
많이 안 나오신다 하시는 분들은 전체를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몇 개가 안 나오신다 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누르시고 쭉 올려보시면 모두 다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자막이 뭔가 안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여기 선이 지금 내가 넣고 싶은 선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장에다가 자막을 일단 넣어 볼게요, 저희가. 그럼 여기 빨간 선 제일 첫 번째로 가 있으셔야겠죠? 빨간 선 앞에 두고 글자에서 글자를 누른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을 하시면 요렇게 앞에처럼 화면이 뜰 겁니다. 고르시고 이렇게 화면에 올라왔나요? 그러면 얘를 2번 터치를 해 볼게요. 한 번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안 되고 얘 이렇게 2번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2번 터치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키보드 창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키보드는 저랑 다르게 돼 있으실 겁니다. 자기 키보드가 요렇게 뜰 거예요. 됐나요? 자, 지금 키보드가 안 올라오신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터치를 하실 때 요렇게 터치를 했기 때문에 안 뜨는 거예요. 빠르게 2번 요렇게 터치를 하셔야지 키보드가 요렇게 올라옵니다. 키보드가 올라오셨으면 당연히 내용을 다 지워 주셔야겠죠. 영어가 적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지워 주시면 아무것도 없는 요렇게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밑에서 이제 내가 쓰고 싶은 자막을 쳐 주시면 되겠죠. 사진에 맞는 내가 담고 싶은 글씨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키보드로. 그러면 저는 저희 강아지를 소개합니다라고 키보드를 쳤기 때문에 요렇게 위에 변경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왼쪽, 가운데, 오른쪽 요렇게 있는데 그냥 가운데로 두시는 게 제일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막을 내가 다 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키보드 옆에 있는 체크 표시 요거 눌러 볼게요.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요런 식으로 뜰 겁니다. 근데 저희가 자막을 한 번에 다 넣고 싶으면 얘를 길게 당기시면 되는데 저희가 사진이 2초씩 넘어가게 돼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도 2초에 맞게 줄여 주셔야겠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를 요렇게 줄이시면 얘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할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동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선택을 하신다면 요 빨간 선 있죠? 빨간 선을 사진과 사진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이동을 하셔서 분할을 눌러 주시면 돼요. 자, 요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자, 다들 일단 먼저 앞에 한번 볼게요. 앞에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자막에 동그라미가 있고 네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네모는 내가 보여지는 자막의 길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늘리면 끝까지 가는 거고 줄이면 사진에 맞게끔 요 2초 안에 요 자막만 보여지는 겁니다. 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 있는 동그라미는 내가 첫 번째 사진에 넣을 건지 두 번째 사진에 넣을 건지 요걸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걸 한번 이렇게 당겨 보시면 여기 화면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넣고 싶은 위치에 넣고 요걸 2초까지 딱 내가 첫 번째 사진 보이는 만큼 줄여 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2초마다 하나 넣으셨으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폰트가 지금은 거의 그냥 기본 그거 폰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엔 지금 왜냐하면 선택되어 있는 폰트 자체가 영어로 기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글로 넣으면 다 똑같은 글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막을 선택을 하시면 밑에 보면 폰트, 크기, 뭐 색깔 뭐 다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폰트를 들어가 보시면 아까처럼 영문 폰트가 되게 많이 뜰 건데 거기에서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영어 폰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글이 안 먹히겠죠. 그래서 얘를 쭉 올려 보시면 한글로 되어 있는 폰트들이 뜰 겁니다. 그래서 한글 폰트로 변경을 해 주시면 내가 마음에 드는 글씨가 여기 바뀌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폰트를 바꾸셨으면 밑에 있는 완료를 누르시고 나면은 선택을 안 해놨구나. 요게 내려가고 아까처럼 요런 식으로 떠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글씨를 더 다른 장면에 넣어야겠죠? 그럼 똑같이 글자 들어가셔서 여기 선에 맞춰가지고 내가 넣고 싶은 사진의 위치에 넣고 얘를 다시 글자에서 글자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이 반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기초 수업이니까 요렇게 요걸로 대신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제 패드를 들고 와서 연결해가지고 아예 같이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한 요 정도로 폰트를 어떻게 쓴다 정도로만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0분이니까 쉬는 시간 10분 가지고 네, 그 다음에 다른 효과들 이어서 넣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 맞게끔 자막 먼저 넣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못 하시는 분들은 저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주셔야지 요렇게 선택되어 있는 게 안 뜨고 그냥 화면으로 뜹니다. 얘를 완료를 누르고 나시면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 자막을 다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스티커를 넣을 거예요. 스티커를 넣을 건데 요 화면이 당연히 떠야겠죠? 근데 요 화면이 안 뜨시는 분들은 뭐 때문이다? 완료를 누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 화면이 안 떠지신 분들은 완료를 누르시면 요렇게 뜰 거예요. 여기에서 스티커라는 걸 요번엔 한번 눌러볼게요. 스티커를 누르시면 요번에도 옆에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모션 스티커 프레임 템플릿이라고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이름대로거든요. 프레임을 누르시면 당연히 뭐 가에 있는 테두리 스티커가 붙을 거고 뭐 템플릿을 누르시면 막 뭐 꽃이 날아다니는 뭐 그런 것들 거고 그다음에 모션 스티커 저희는 모션 스티커를 일단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모션 스티커를 한번 눌러보시면 또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 여러 개가 뜰 겁니다. 여기 보면 또 나눠져 있어요. 브이로그, 뭐 SNS 다이어리, 뭐 동물, 뭐 하트 뭐 이런 식으로 떠 있을 건데 여기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 보시면 돼요. 이번에도 똑같이 자물쇠가 없는 걸 쓰셔야겠죠? 근데 내가 영상에 굳이 이걸 안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이거 배우는 거니까 여기 있는 것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내 사진에 맞는 스티커를 찾으셔서 내가 뭐 하트를 쓰시고 싶다 하시면 얘를 넘겨보시면 뭐 사랑표, 뭐 하트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이렇게 딱 선택을 하시면 똑같이 이렇게 뜰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간에 뜨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요거를 이동하시면 되겠죠? 이동을 하시려면 여기에서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넣고 싶은 위치에다가. 그 다음에 선택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걸 넣고 나면은 이렇게 화면 위에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가만히 있는 스티커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재생 표시를 눌러보면 스티커가 움직일 겁니다. 모션 스티커이기 때문에 스티커가 살짝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는 꼭 필수로 넣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스티커를 넣고 싶으신 위치를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하셔서 넣으셔야 돼요. 내가 첫 번째 사진부터 이걸 넣겠다. 두 번째 사진부터 넣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빨간색 선이 두 번째 사진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지금 스티커가 몇 개 없으신 분들은 아까처럼 여기에 있는 부분이 New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선택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진이 이게 스티커가 몇 개 없는 거고
여기 옆에 보면 전체라는 게 있으실 겁니다. 전체 눌러보시면 스티커가 훨씬 많아요. 스티커 여러 가지 있으시니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냥 영상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 스티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다가 뭐 제가 강아지가 있는데 하트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꾸며주는 역할인 것 뿐이에요. 네. 그냥 그렇죠. 그냥 그런 것 뿐이고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영상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 안 넣으셔도 돼요. 사실. 그냥 넣고 싶다 하시는 분만 쓰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티커를 넣어 봤으니까 스티커를 넣고 나면은 이제 여기 있는 다른 기능을 또 써볼 건데 요번에는 PIP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써볼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사진이 이렇게 재생이 되는데 사진 위에다가 내가 사진을 한 장 더 넣고 싶다 하는 용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 이게 동영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추가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추가 자료 같은 거를 이제 사진을 옆에다 띄우는 용도.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게 바로 여기 있는 PIP 기능입니다. 그래서 PIP 기능은 여기 이미지 GIP 그다음에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비디오는 영상 위에 또 영상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잠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료 버전을 구매를 하시면 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면 여기 화면은 재생되고 있는데 MC들 같은 경우에 여기 작게 들어가 가지고 보면서 리액션 하는 거 보셨죠?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게 여기 있는 비디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눌러보시면 아까처럼 나의 갤러리가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 위에 사진을 넣고 싶다 하시면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내가 굳이 이건 필요 없다. 나는 사진 위에 사진 안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안 쓰셔도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이는 용도는 아니고 요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만약 이 기능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냥 사진을 선택하시면 여기도 체크 표시 같은 게 있는데 그걸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PIP 기능은 그런 기능이라는 거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기능이 여기 있는 필터예요. 필터는 말 그대로 필터입니다. 그래서 사진의 색감을 씌워주는 거예요, 필터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사진, 지금 들어가 있는 컬러의 사진을 흑백으로 바꾸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필터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필터를 눌러보시면 요번에는 필터 특수효과 모자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모자이크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내가 이 강아지 얼굴을 가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거겠죠. 요런 거는 언제 쓰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찍히거나 아니면 개인정보 같은 게 들어가 있을 때 가려주는 용도로 쓰시면 되는데 요걸로 쓰시는 분들은 유료 버전이니까 쓰시는 거고 내가 가리고 싶은데 이거를 결제를 해야 되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그 스티커 있죠. 스티커로 그냥 가려주셔도 돼요. 굳이 유료 버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필터를 들어가 보시면 필터를 이번에 선택을 해 보시고 나면은 요런 식으로 밑에 다양한 필터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뒤로 가기. 네, 안 쓰실 거면 뒤로. 그다음에 필터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필터를 옆으로 넘겨 보시면 색감이 되게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뭐 흑백도 있고 세피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의 색감을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선택을 하시면 필터가 입혀지겠죠. 필터를 쓰실 분들은 여기 필터를 선택한 다음에 체크하시면 되고 내가 이걸 구경을 했는데 굳이 내가 안 쓰고 싶다 하시면 X 표시 누르시면 됩니다. 필터 기능이 어떤 건지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 내가 사진을 4장이건 뭐 3장이건 선택을 하셨고 자막도 넣어봤고 음악도 넣어봤다. 그럼 저희가 이제 저장을 하셔야겠죠. 내가 완성을 했으니 가만히 두면 그냥 거기서만 재생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요거를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장은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는 요런 것들 다 두시고 완료 버튼에서 요 기본적인 화면, 제일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여기 제일 위에 보면 여기 표시 보이시죠? 앞에 화면에 여기 동그라미, 마우스가 안 보이는구나. 제가 키가 작은데 여기 요 표시 있죠? 요거 눌러보시면 돼요. 요거 눌러보시면 추출하기라는 창이 뜰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고화질 보통 30프레임 뭐 255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건데 요거 그냥 그대로 두시고 추출하기 하면 돼요. 근데 대신에 저희가 이 어플 자체를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가 뜹니다. 그래서 광고가 15초에서 한 30초 되는데 걔를 기다려 주시다가 보면 X 표시가 광고 끄는 표시가 뜰 거예요. 그때 X 누르시면 얘가 이제 주르륵 올라가면서 휴대폰에 저장되고 있습니다라는 게 뜰 겁니다. 첫 번째 화면으로 뜨고 이게 저장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저장이 되셨으면 이게 저장이 어디에 있느냐? 이 화면에서 이제 아예 나가셔 볼게요. 이거 위로 올리시면은 원래 바탕화면으로 나가잖아요. 바탕화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갤러리 들어가서 보시면 내가 방금 만든 영상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는 건데 촬영을 처음에 하셨잖아요. 그 촬영물이 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 파일이 있나? 제가 이거 지난주 수업 때 알려드렸죠. 여기에 보면 촬영 시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카메라 렌즈는 무조건 촬영 전에 사진을 찍던 동영상을 찍던 카메라 렌즈는 무조건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진이 깨끗하게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손으로 닦는 거 아니고 옷이나 휴지나 헝겊, 손수건 이런 걸로 깨끗하게 렌즈를 닦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분할 안내선 요거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못 들으신 분들 한 번 더 알려드리자면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안내 가이드 선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요 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직 수평에 맞게끔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나면 요런 식으로 삐뚤하게 찍는 게 아니고 딱 맞게끔 수평에 맞게끔 촬영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조명 말씀하셨었는데 조명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명 위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사람의 얼굴로 했는데 당연히 뭐 내가 조명을 여기다가 뒀어요. 앞에다가 뒀는데 촬영도 여기다가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오는데 카메라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찍고 싶은 여기 부분에 그림자가 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찍는데 촬영은 여기서 한다. 그럼 조명을 여기서 때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카메라를 등지지 않게 지금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등지고 있기 때문에 제 그림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조명을 쓰실 때는 내가 카메라를 등지지 않게 쓰셔야지 뭐 맞게끔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쁘게 나오는 조명이 있고 조명으로 분위기를 또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명의 온도를 통해서 낮을 표현하기도 하고 밤을 표현하기도 하고 분홍색 조명을 쓰시기도 하고 그건 분위기겠죠. 조명을 따라서 잘 나오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도 있다. 일단 배경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편집할 사이즈에 맞는 촬영. 세로 5월 가로라고 되어 있는데 릴스, 숏폼 지금 그거를 쓰실 분들은 당연히 세로로 촬영을 하셔야겠죠. 세로로 재생되는 영상이니까. 근데 내가 유튜브에 올릴 만한 영상을 찍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로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촬영을 하실 때 요렇게 가로로 찍느냐 세로로 찍느냐 요거는 내가 편집해서 쓸 용도에 맞게끔 촬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만약에 제일 첫 번째에 릴스를 찍고 싶다라고 하시면 세로로 촬영을 하셔야겠죠. 세로로 촬영을 하시고 편집할 때 설정에서 가로로 하시는 게 아니고 9:16 세로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세로로 찍고 세로로 선택을 하시면 화면에 꽉 차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세로로 찍었는데 가로 버전으로 편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화면이 뜨는 게 아니고 여기는 까만색으로 뜰 겁니다. 까만색으로 뜨고 요 부분에 내가 찍은 세로로 찍은 요 부분에만 화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영상을 키워서 보셨을 때도 여기는 까맣게 뜨겠죠. 가로 모드로 뽑았으니까. 근데 편집을 세로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세로로 하시면 이 화면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로 버전으로 편집을 하셔서 릴스 같은 거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것들을 일단 알려드렸고 기본적인 것 외에 사실은 아까 또 지금 저는 이게 동영상으로 캡처가 돼 있어서 그런데 사진과 사진 사이에 동그란 점이 하나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편집하실 때. 그거를 눌러보시면 이제 이 사진에서 사진으로 넘어가는 효과들이 있을 거예요. 겹쳐져서 지나가는 효과, 까만 화면에서 이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 뭐 흰 화면에서 넘어가는 거, 사진이 이렇게 슝 하고 올라오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 주에 제가 제 거를 가지고 와서 하면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툴들은 다 알려드렸고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오디오라는 걸 선택을 하잖아요. 오디오를 선택을 하시면 제가 배경음악 넣는 것만 알려드렸어요. 그쵸? 근데 거기 밑에 보면 효과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효과음에 들어가 보시면 뭐 웃음소리, 박수소리, 뭐 귀신소리, 뭐 쾅하는 소리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들어가셔서 내가 사진에 맞는 걸 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음성 녹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영상에 내가 그냥 요거를 누르셔 가지고 녹음을 하시면 그때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녹음이 됩니다. 여기에 바로 더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바로 더빙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고런 거 쓰실 분들은 여기 있는 음성 녹음 버튼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는 여기에서 자막을 넣는다고 해서 자막을 넣는 게 아니고 글자를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이렇게 했냐면 글자는 크기가 아까처럼 되게 크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눈에 보기 쉬운 자막들이나 그런 것들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자막을 들어가 보시면 정말 작게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크기에 관계없이 창이 되게 작게 떠 있어요. 보통 일반 자막처럼. 그래서 잠시만요. 보시면 아까 같은 글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요런 식으로 자막이 작고 길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요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작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글씨에 맞게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까 거기 템플릿에 들어가 있는 자막은 이게 그냥 길게 떠 있습니다. 필요한데 그냥 작게 보이기 때문에 굳이 자막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대신에 영상에 자막 요렇게 쓰는 게 더 어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막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기능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써라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다 디자인 자기가 맞게끔 내가 원하는 디자인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제가 기능을 거의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기 있는 부분 효과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요런 것들도 다 활용을 해볼 건데 기본적인 걸 쓰시고 난 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 보면서 같이 보면서 따라 하실 수 있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아까 이거 저장하시는 거 한번 물어보셨는데 여기에 있는 해상도, 프레임, 요 프레이트, 그다음에 비디오 코덱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요대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거 건들지 마시고 요거를 사용하라고 안내를 드린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한 차이를 한번 알려드리자면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아니다, 요걸로 한번 볼게요. 요게 진짜 잘 보이는데 이게 화질이 지금 굉장히 제일 낮은 화질로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생을 해보면 픽셀이 다 깨져 보이죠, 지금? 선명하게 안 보입니다. 이게 저화질로 뽑았을 때 이렇고, 아까 화면을 저장하는 거에 있었던 저화질, 가장 저화질로 하면 그래도 조금 선명해 보이긴 한데 이 정도예요. 지금 약간 보이기는 하지만 뭔가 안 선명해 보이죠? 근데 여기에서 고화질로 변경을 하면 요 정도 화질이 됩니다. 저장을 하실 때. 고화질 하면. 이게 저화질인가? 최저화질 있고 저화질 있고 고화질 있는 게 요게 고화질일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요게 기본적인 아까 저장하는 단계에 있는 고화질로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럼 화질이 점점 좋아지는 게 보이시죠?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게 (4K) 굉장히 아까에 비해서 선명해졌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집에서나 가장 최고화질로 뽑았을 때 이건데 요걸로 쓰시면 용량도 굉장히 높아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안 뽑으셔도 돼요. 그리고 4K로 촬영을 하셔야지 4K로 저장을 했을 때 요렇게 나옵니다. 근데 촬영을 하실 때 화질 자체를 낮게 촬영을 하셨는데 고화질로 뽑는다고 하셔도 업그레이드 되지가 않아요.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요걸로 고화질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 무슨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픽셀 네모난 게 몇 개가 들어가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표현해내는 게 더 선명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촬영하시는 결과물에 따라서 화질을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가 바로 요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3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요게 15프레임. 아까 선택하는 거에서 낮추면 요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게 24프레임. 이게 보통 30프레임. 더 매끄러워진 게 달라진 게 보이시죠?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해 주시네요. 이게 더 지금 실제의 느낌이고 얘가 더 자연스럽죠? 무슨 차이인지 느껴지시나요? 사실 조금 영상이 조금 정신없긴 한데 재생되는 느낌이 이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레임이라는 게 1초 안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동영상이니까 이게 움직이게 찍혔겠죠. 1초 안에 몇 개가 찍혔냐인데 1초 안에 15개가 찍혔으면 당연히 조금 끊겨 보이는 거고
1초 안에 내가 보여지는 거를 60개를 찍었다라고 하시면 진짜 실제로 보는 것처럼 요렇게 더 자연스러운 게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진이 그만큼 많이 찍혀 있으니까 움직임이 요렇게 움직여도 더 많이 찍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겠죠, 당연히. 1초에 30개가 들어가는 거에서 2배가 들어갔기 때문에 용량 차지는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 같은 게 많이 보여지는 영상에서 굳이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사실 요것도 안 쓰셔도 돼요. 보통 촬영을 해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대부분 다 30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보통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시라고 안내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코덱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뽑아내는 파일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재생을 하거나 뭐 뽑았을 때 용량도 가장 적게 뽑히고 화질은 좋게 뽑히는 거라서 그냥 요거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거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요렇게 있는 거 요 그대로 쓰시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GIF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만든 동영상을 소리 없이 사진으로 재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동영상 플랫폼에서 재생되는 게 아니고 요런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면 동영상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진으로 저장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요런 거. 뭔지 아시겠죠? 소리가 나지 않는데 사진으로만 인제 움직이는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GIF. 그래서 그냥 소리 없이 사람들한테 이게 뭐 인터넷에서 보여주는 정도로 사용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편집한 거를 GIF로 편집을 하시면 요렇게 상세 페이지 같은 데 쓰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고게 바로 GIF, 움직이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들은 대부분 알려드렸는데 진짜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렸어요. 사실 거의 요것만 쓰시면 영상은 만들 수 있다 정도로 기본적인 툴만 알려드렸고 사실 밑에 보시면 훨씬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효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폰트를 기본으로 알려드리자면 폰트, 아까 글씨체를 바꾸는 게 폰트였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색상이나 여기 뒤에 있는 배경 박스 컬러 이런 것들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템플릿이 내가 하나하나 설정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템플릿인 거고 내가 템플릿을 골랐지만 변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기능들을 다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아예 기본 툴만 알려드린 거고 저희가 지금 사진 4장 가지고 영상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배우시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속도가 되게 천천히 나가기도 했고 손에 아직 안 익으셔서 짧은 동영상이지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셨을 거예요. 근데 집에 가셔서 이제 있는 사진들 가지고 여러 번 연습을 해 보시면 속도가 되게 빨라지실 거거든요. 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드린 그 프린트물 있으시니까 거기 체크를 하셔 가지고 편집하다가 모르시겠으면 그 부분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2주차 과제는 요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촬영한 사진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뭐 사진들 가지고 영상 한 편을 제작을 해 오시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영상들을 다 만들어 온 거를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영상은 꼭 그 동영상을 그러니까 사진으로 동영상을 안 만드셔도 되고 동영상으로 여러 개를 이어 붙이고 싶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으로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편집을 한번 해 오시는 게 과제입니다. 그리고 혹시 더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입장을 알렸으면 좋겠다. 다음에 만나야 인물도 촬영이 많이 날 수 있을까? 네, 그렇죠. 그럴 때 예상 코드예요. 네.
찍었던 사진 영상하고 금방 완성된 프로젝트를 같이 넣는다고. 프로젝트는 따로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거라서 프로젝트를 빼지는 못하시고요. 그냥 그게 사진을 뺐다가 넣으시면 다시 그게 되긴 될 거예요. 근데 그거 다음에 다시 필요해가지고 처음에 저는 컴퓨터 올라가지고 그 이런 사진 처음 다 뺏어버리거든요. 다 날라가서 그렇게 되는 거죠. 가지고 와셔서. 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첫 화면에 요렇게 돼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를 아까 한 개를 생성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 파일이 하나가 떠 있을 건데 갑자기 전화가 오시면 얘가 당연히 화면 날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휴대폰이 갑자기 편집을 하다가 꺼졌다. 그럼 날라간 게 아니고 프로젝트에 내가 하고 있던 것들이 자동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하던 거 이어서 편집을 하시면 되고 새로 만들고 싶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뒀던 영상이 아니고 새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새 프로젝트로 만드시면 되는 거죠. 삭제. 네. 삭제하시면 돼요. 네. 네. 왜냐하면 다른 그 컴퓨터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젝트를 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어플에 있는 거라서 따로 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두면 용량 차지를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편집을 했다, 완성을 했다. 근데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 라고 하시면 추출을 하시고 여기 있는 프로젝트는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사실 수업하면서 이게 따라오시느라고 옆에 이게 적어라고 넓게 칸을 드리긴 했는데 아마 필기를 못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일단 지금 그 보시면서 한번 일단 체크를 할게요.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여기다가 1번이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쭉 빼셔가지고 첫 번째로 하는 게 새 프로젝트니까 여기다가 1번. 요거 체크해 주시고 1번. 1번으로 새 프로젝트 누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진 선택한 다음에 내가 쓸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누르는 게 두 번째. 사진 고르시고 동그라미 누르는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는 선택을 하는 건데 자 여기 부분 잘 체크해 두셔야 돼요. 세로로 쓰실 분들은 9:16 선택해주기. 유튜브용으로 가로로 찍으신 분들은 16:9 표시해주기. 그래서 유튜브용 사이즈라고 적어놨죠. 유튜브용 사이즈는 16:9고 여기에 있는 9:16 참고 표시하셔서 9:16은 세로 비율의 영상. 내가 찍은 촬영물들이 세로다. 그러면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가에 있는 것들은 약간 뮤직비디오나 아니면 감성 있는 영화 같은 느낌이거든요. 와이드 화면. 요거는 거의 쓰실 일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사용하시면 되고 9:16 같은 경우에는 세로 영상이니까 뭐 릴스, 틱톡 요런 것들 쓰실 때 사용하시는 용도.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게 기본 화면. 가장 기본 화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라고 체크해 주시냐면 클립이라고 적어 주세요. 요거에다가 옆에다가 클립. 그리고 여기 화면 큰 화면은 옆에다가 빼셔서 재생되는 화면이라고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립을 선택을 한 화면이 다음 장이죠. 요렇게. 흰색 화면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 게 컷을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요거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잘라야 됐지 하시는 분들은 요 클립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내가 길이를 줄이거나 자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가위 표시를 이용해서 잘라주기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컷을 그리고 밑에다가 한 개 더 적어주세요. 컷을 다 자른 뒤에는 꼭 완료 버튼 눌러주기. 컷을 다 잘랐다 하시는 분들은 완료 버튼 눌러주기. 자, 그 다음에는 배경음악. 배경음악에서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거 선택을 하시고 다운을 받으시는데 다운 받고 나서 여기 없는 화면에서 재생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휴대폰에 있는 음원을 쓰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파일을 누르시면 되겠죠. 휴대폰 내에 있는 음원을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파일을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릴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올릴 때 선택이 있거든요. 음원 선택이. 그래서 릴스 만드시는 분들은 꼭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죠. 이제 자막 넣는 건데 완료 버튼 누른 다음에 글자. 이 화면이 안 뜬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완료 버튼 꼭 누르셔야지 이게 뜹니다. 글자를 누른 다음에 글자 누르기. 글자를 누른 다음에 글자를 누르면 이렇게 템플릿이 뜨죠. 옆부분에. 그럼 여기에서 선택.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치는 얘를 잡고 이동하시면 내가 놓고 싶은 곳에다가 이동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더블 터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편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이렇게 키보드가 올라와요. 얘를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게 아니고 더블 터치. 근데 내가 요게 더블 터치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얘를 한번 누르고 나시면 밑에 부분에 편집이라고 뜹니다. 편집 누르시면 이렇게 키보드가 올라와요. 더블 터치 혹은 편집 누르기. 그러면 다 지워준 다음에 자막 넣기.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요거를 이렇게 빼서 보여지는 자막의 위치를 이동하는 용도. 요 동그라미는 보여지는 자막의 위치를 이동하는 용도. 작은 동그라미는 보여지는 자막의 위치를 이동하는 용도로 적어 놓으시면 되고 그 옆에 있는 네모, 자막의 길이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용도. 자, 요거는 자막의 길이를 늘리거나 줄이는 용도. 되셨나요? 그리고 밑에 또 폰트. 한글 폰트로 변경하기. 여기 있는 폰트. 한글 폰트로 변경하기. 자, 그 다음에는 스티커. 여기다가는 굳이 사용 안 해도 됨. 사용하고 싶은 사람만 사용하면 됨.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모션 스티커 눌러주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모션 스티커 눌러주기 체크를 하시고 자물쇠 절대 쓰지 말기 꼭 체크해 주세요. 저장할 때 무조건 저장이 안 됩니다. 자물쇠 표시 절대 사용 금지. 그 다음에 PIP 부분이죠. PIP 부분은 여기 이미지 여기다가 빼셔서 자료, 사진 자료 추가 용도. 여기 있는 이미지는
추가 추가 자료. 사진 자료 추가하는 용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필터. 필터는 여기에 있는 필터. 사진이나 동영상의 색감을 변경하는 용도. 자, 마지막이죠. 여기 있는 거 동그라미 하셔서 저장하는 용도. 마지막 저장. 요거를 저장을 하실 때는 제일 빨간 선을 제일 앞으로 당기셔서 여기 재생을 해보시고 내가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 내 동영상이 완성이 됐다. 라고 하실 때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하실 때마다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영상을 최종본으로 편집을 다 했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는 저장을 누르셔서 추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사양 그대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 자, 광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장이 되는데 갤러리 들어가셔서 아이폰인 분들은 그냥 갤러리 통째로 뜨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뜨는데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아까 보니까 파일이 따로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블로라는 폴더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갤러리에서 블로. 요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편집한 동영상이 어디 갔지 하시는 분들은 본인 갤러리 들어가셔서 블로라는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만드셔서 업로드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보통 카카오톡으로 만든 거 공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카카오톡 들어가셔가지고 대화방에서 동영상 보내는 거 누르신 다음에 여기 블로 폴더에서 선택하셔서 보내시기만 하면 공유가 다 되실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툴들은 다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과제 꼭 해오셔서 편집을 한 번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 잘 하실 수 없거든요. 무조건 많이 연습해 보셔야지 안 까먹고 계속 꾸준하게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무조건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연습이 제일 좋아요. 다음 주에는 꼭 한 편 만들어 오시고 한 편 만드시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 편 만들어 오셔야 돼요. 한 편만 하라고 해서 한 편만 만들어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개 만들어 오시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영상 한 편 만든 거 가지고 보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 더 추가적인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